네, 안녕하세요. 중국 공산당과 인민해방군, 글로벌리스트 흑막 세력, 악마의 나라티브 사제들, 이 세 집단에 대한 전 세계 가치지향 애국 민중의 투쟁을 매일매일 전해드리고 있는 세뇌탈출입니다. 오늘은 좀 너무 말세 같은 사례들을 좀 들어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말세가 아닙니다. 진짜 세상 혹은 인류가 멸망하는 게 아니라 이 속에서 가장 중요하고 가장 숭고한 그런 싹이 트고 있습니다. 네, 먼저 자율구독료 부탁 말씀 올리겠습니다. 세뇌탈출 자율구독료입니다. 신한은행 140-012-108493 주백모 프로덕션입니다. 참으로 어려울 때인데도 꾸준히들 도와주셔서 백모 세뇌탈출 뚜벅뚜벅 진행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왕 말씀 나온 김에 책 잠깐 말씀 올리겠습니다. 중국은 괴물이다. 로버트 스팔딩의 비밀스러운 전쟁, 스텔스워, 눈에 안 보이는 전쟁. 그 책을 이렇게 번역 제목을 바꿔서 낸 건데요. 미국을 얼마나 중국이 주도 면밀하고 집요하게 구멍 숭숭 뚫리도록 침투하고 움직이고 있는지 그 참혹한 실상을 낱낱이 밝히고 있는 책입니다. 이 책을 읽다 보면 야, 미국이 저 정도면 한국은 얼마나 망가졌을까 이런 그 생각이 저절로 들면서 굉장히 우울해집니다. 어떨 때는. 그런데 너무 우울해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진실을 직시해야 됩니다. 특히 한국 같으면은 미국에 비해서 여러 단점이 많지만 다행스러운 점은 이 글로벌리스트 본가 월스트리트를 주름잡는 빅머니 또 그들과 연결되어 있는 빅텍 그리고 세계 주요 언론을 장악하고 있는 빅미디어 이 글로벌리스트 본가가 한국엔 없습니다. 그다음에 이 글로벌리스트와 또 짝짝꿍해서 같이 돌아가는 글로벌리스트의 군사 파트 행동대장 네오콘 아무 나라나 막 들어가서 장기 주둔하면서 미군의 총뿌리에 의해서 그 현지에 현대국가를 건설할 수 있다는 그런 망상을 국민 앞에 막 내세우면서 엉뚱한 길로 미국을 끌고 가는 그런 네오콘 이 본가가 한국에는 없습니다. 이것이 한국의 큰 장점이거든요. 우리는 소박하게 매일매일 땀 흘려서 먹고 살아가는 그러한 나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견디고 있는 겁니다. 견뎌온 겁니다. 현재까지는. 앞으로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담담하게 이 책을 대담한 마음으로 읽으시면서 야, 이 중국 어떻게 우리가 컨트롤할 수 있냐. 이런 뭐라 그럴까요? 그런 화두를 좀 같이 나눠보도록 하시죠. 네, 이제 말씀 올리겠습니다. 뭐 요새 이제 신문들 조중동이 잘 밝혀주고 있어요. 말하자면 중공군이 악질 미군과 악질 한국군을 박살내는 영화 이름으로는 희생, sacrifice고요. 한자로 쓰면은 금강천 무슨 그 다리를 둘러싼 그 전쟁이었나 봐요. 거기서 이제 그 6.25 전쟁 말기에 한국의 이제 그 한국군과 미군이 패퇴를 한 그런 경우인데 그래서 한 200제곱킬로미터 그러니까 200제곱킬로미터면은 서울의 한 두세 배 될 거예요. 그 정도 면적을 상실했던 그런 전쟁 얘기입니다. 아니 지금 우리가 사실은 중국에 전쟁 배상 물어야 되거든요. 1950년 12월부터는 중국군이 들어와서 싸웠잖아요. 조선의용군이란 이름으로. 지금 그래도 시원찮은 판에 그 전쟁을 자기들 나름대로 미화한 것을 그냥 쿨하게 그냥 하는 게 아니라 그 미화한 영화를 한국 상영관에서 건다. 이거 거는 상영관들이요. 전부 불매운동 해야 됩니다. 이제 족보 딱 나오거든요. 전부 불매운동 해야 됩니다. 특히 이게 겁이 나가지고 아마 다는 못 걸고 부분 걸었을 텐데 그 영화관 앞에서 우리가 뭔가를 좀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 저도 1인 시위 한번 나갈까 그럽니다. 뭐 1인 시위야 신고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자, 한국만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게 아닙니다. 미국은 더 황당합니다. 캘리포니아에서요. 학교에서 아즈텍 기도 강좌를 만듭니다. 이게 이제 초중고 아마 중고등학교인 것 같은데 아즈텍의 무시무시한 인간의 피와 심장을 탐하는 신들 테스카틀리포카, 케철코아틀, 후이질로포치틀리, 시페토텍,
후남쿠, 후납쿠 뭐 이런데 이런 5개 신을 부르고 거기에 기도를 하고 그걸 찬양하는 그러한 교실이 열립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그거가 연관돼 가지고 요르바 신앙에 대해서 배우고 그걸 기도하는 그런 교실이 열립니다. 요르바 신앙은요, 하이티 그 지진 났을 때 왜 이상한 그 풍조 벌렸었죠. 그 숨진 그러니까 구호물품 안 온다고 숨진 그 사람들의 시신을 들어다가 길거리에다 바리케이트를 쌓고 폭동을 일으켰던데요. 그 하이티가. 저는 지진이야 천재지변인데 그 다음에 그것에 대한 사람들의 대응이 생각할 수 없는 대응을 하는 거 보고 야, 저게 진짜 문제 많은 데다. 그런 데서 유행을 하죠. 그게 또 중앙 아프리카에서 유행을 하죠. 그게 부두. 어린애들 제물도 바치고 뭐 그런 데 됩니다. 이 부두가 대표적인 요르바 신앙입니다. 그 아프리카에서 출발해서 서인도 제도까지 퍼져 있는 중앙 아프리카에서 출발해서 의시시한 신앙 체제예요. 이거를 기도를 하고 배우는 거예요. 그런 강조. 그러니까 정말로 뭐 말도 안 되는 종교다원주의죠. 그게 뭐 진해를 모셨던 돌멩이를 모셨던 무슨 진돗개 잡종을 모셨던 모시면 다 신앙이다. 그 무슨 문제냐. 김일성 영생교든 뭐든 그 신앙이다. 이런 거죠. 극단적 종교 상대주의를 어린 학생들부터 세뇌하는 겁니다. 참고로 인간이 이런 굉장히 숭고한 보편적 종교에 도달하기 시작한 게 2500년 전에 불교, 그리고 2000년 전에 기독교, 또 기독교에 선행한 3200년 전쯤부터 시작된 유대교. 이때부터 인간이 보편적인 종교를 향해서 나가게 됐어요. 유대교는 신도 자체는 보편적이질 않지만 그 조각이나 그림으로 표현해서는 안 되는 보편적 유일신, 모시는 그 신 자체는 굉장히 보편성을 갖고 있는 그런 특징이 있어요, 유대교는. 자, 우리가 역사적 사실에 의해서 이게 다 증명이 됐다고요. 이 케찰코아트린이 뭐 이 무시무시한 신들이 좋아하는 거 뭐냐? 인간의 심장 좋아합니다. 인간의 피 좋아합니다. 그 다음에 뿐만 아닙니다. 가죽을 이 심장과 피를 바치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인피를 벗겨서 사람 살가죽을 벗겨서 그거를 적당하게 건조시켜서 망토처럼 두르고 다녔습니다. 그러니까 인피 패션을 좋아합니다. 자, 이런 신을 초중고 애들이 불러들이고 모시고 경배하는 그 종교적 체험을 하는 그런 그 아즈텍 신앙 체험 교실을 열어요. 아무 비판 없이. 갈 대로 간 거죠. 그리고 그 교실에서는 아즈텍 신앙을 가르치는 것뿐만이 아니라 요르바 신앙을 가르치는데 이 요르바가 얼마나 으스스한 거냐. 그 중앙아프리카에서 어린애들 아주 영아들, 그러니까 뭐 6개월짜리 돌짜리 이게 납치에다가 인신공양하고 이게 다 요르바 신앙이랑 관계가 있는데요. 왼쪽은 뭐냐면 아프리카 요르바 신앙을 믿는 그 사람들, 그 부족의 소년이 그 요르바 신을 섬기기 위한 의상을 입고 있는 겁니다. 저기 밑에는 후줄그레한 치마 같은 옷 입고 위에는 저 이상한 뿔 달린 통가면 쓰고 이런 예술적 표현을 보면 그 종교가 더듬고자 하는 영혼의 모습이 나타나거든요. 예를 들어서 제가 라마불교에 대해서 약간 갸우뚱하는 게 라마불교 사원이요. 그 내부가 이렇게 귀신 냄새가 나요. 굉장히 어두컴컴하고 잔인한 이미지들이 많아요. 그래서 야, 저것도 불교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라마불교에 대해서. 이 오른쪽은 뭐냐면 그 하이티의 요르바 신앙, 즉 하이티 버전의 요르바 신앙, 저게 부두입니다. 부두 종교 의식할 때 쓰는 탈입니다. 저게 오른쪽이. 인간 영혼은 어떤 식으로 이렇게 파악하길래 저런 식의 그 의상을
차려입냐 이거죠. 이런 거, 이런 의식, 이런 그 비틀린 병든 그런 측면을 종교라는 이름으로 어린애들에게 체험하는 교실을 캘리포니아가 열고 있는 거예요. 흉악합니다. 진짜 흉악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인간한테 이런 종류의 그 원초적인 그런 에너지가 있다고요, 이게. 그러면 21세기가 돼도 그런 건 안 없어져요. 그러면 21세기는 그게 뭘로 나타나냐? 미식 축구, 아니면 월드컵 축구. 거기서 막 불타오르고 그냥 깽판 치고 이런 걸로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그게 그러라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이번에 지금 미국이 축구가 아주 미식 축구가 아주 뜨겁습니다. 이 칼리지 풋볼이 들어왔는데요. 이 칼리지 풋볼 관객들이 우리는 코로나로부터 독립했어. 독립선언하고서 전부 노마스크에 그냥 바글바글 수만 명, 10만 명씩 모여가지고 열광을 하고 지금 칼리지 풋볼 합니다. 정말 대단한 나라입니다. 하루에 감염자 10만 명이 가고 있는데 무슨 델타 변이니 뭐 무슨 변이니 해갖고 상관없다 이거요. 한번 직접 보시죠. 이 광란을. 인간의 광란의 에너지는 이렇게 터뜨려야 돼요. 저 이상한 가면 쓰고 남 잡아다가 저게 배 갈라서 심장 꺼내고 그거 흔들어서 피 짜내고 그 피로 목욕하고 그거 사가죽 발라가지고 몸에 두르고 이렇게 터뜨리는 게 아니에요. 인간한테 어떤 짐승적 그 광란 에너지가 있다고요. 그럼 광란 에너지는 딱 어떤 채널을 찾아서 그렇게 터뜨려 버려야 되는 거라고요. 한번 보시죠. 마요네즈를 가지고 쇼를 부리는 겁니다. 이 아저씨가. The game tonight, he's all over the place. Sloppy body and outdone now. Mayonnaise body. 예, 광란 에너지를 이렇게 터뜨려야죠. 미식 축구하는 데 가서 혹은 월드컵 축구하는 데 가서 마요네즈 통으로 쏟아붓고 다 바르고 이게 옛날에 그 뭐 문명 전에 어떤 원시 사회에서 사람들이 몸에 희게 바르고 난리 부리잖아요. 철해야지. 터뜨리고 싶으면 그게 21세기에도 자기 유전자에 많이 있다면 저렇게 1년에 한두 번쯤 저렇게 폭발시키고 살면 되잖아요. 그걸 어떻게 이런 식으로 하냐 말이죠. 이런 식으로. 그걸 어떻게 이런 식으로 하냐고. 이건 넘어서야지 21세기에. 근데 이런 식으로 하는 게 마치 정상인 것처럼 초중고 애들한테 가르쳐. 세상의 말세입니다. 말세적 그 현상이죠. 자, 이런 와중에 이 미식축구 얘기 나왔길래 미식축구 지금 칼리지 풋볼 이제 아주 그냥 전국적으로 이렇게 막 모여서 하는데 여기서 사람들이 은근히 F워드, F 조 바이든 그러고서 외치는 그런 풍조가 생겼어요. 아직은 뭐 전체가 다 외치지는 않는데 상당히 크게 외칩니다. 아직 그러니까 이게 점점 더 경기가 쌓여가면서 그게 더 커질 수도 있어요. 이제는 한 1, 2만 명이 다 같이 외치는 수가 있어요. 한번 직접 들어보세요. 제가 그거 샘플 몇 개 한번. GSGG는 저기 요번에 그 사고 난 거죠. 개 땡땡을 GSGG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F 조 바이든 그렇게 외치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여기도 똑같죠. 여기 몇만 명 모인데 그렇게 외치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몇백 명 혹은 한 구석에 한 1000명쯤이. 또 다른 것도 있어요. 한번 보시죠. 미국이 지금 미국이 지금 하루에 10만 명 이렇게 발생을 하고 있거든요. 숨지는 것도 하루에 500명, 600명 이렇게 숨지는데 하나도 겁 안 먹고 저렇게 모여가지고 우리 칼리지 풋볼 관객들은 코로나로부터 독립을 선언했다. 우린 자유롭다. 내가 죽어도 내가 알아서 죽을게. 이러고서 저러고 놀아요. 전 저게 정상이라고 봅니다. 그러면서 한쪽에는 몇백 명이 해서 그게 앞으로 전체로 번질지 안 번질지 모르겠지만 F 조 바이든 이러고서 바이든 개 땡땡 이러고서 외치고 또 다른 것도 있어요. 한번 보시죠. 여기도 지금 수만 명 모였는데
또 다른 거. 여기도 그래요. 이거 한 10만 명 모였을려나? 저는 저런 식을 볼 때 무슨 생각이 드냐면 이제 미국에서 바이든 갔다. 미국은 63%가 바이든이 아프간에서 죽었다고 지금 얘기합니다. 골든 TIPP 두 개의 기관이 합친 그런 여론조사에서 바이든 정부의 아프간 철수 과정에 잘못 실행됐다는 주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문항을 물었을 때 정말 그렇다 41%, 대체로 그렇다 23%, 대체로 그렇지 않아 14%, 정말 그렇지 않아 14%, 64%가 바이든이 아프간에서 죽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바이든 정부 끝장났죠. 자, 그런데 뭐 F.J. 바이든을 외치는 저것도 중요하지만 바이든이 끝장난 것도 중요하지만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코로나로 그 델타 변이로 하루에 10만 명 이짝저짝이 신규가 발생을 하고 있고 하루 숨지는 사람이 500~600명 이렇게 될 거예요. 거기도 0.5% 0.6%쯤 되거든요. 이제 그 옛날에 미국에 3% 갔다가 백신 한 다음에 0.5, 0.6으로 낮아졌어요. 0.5에서 0.6%쯤 숨지고 있을 거예요, 지금도. 자, 그런 상황에서 뭐 그건 그거고 죽고 사는 건 죽고 사는 문제고 그거야 뭐 안 죽는 사람이 있냐? 사람은 다 한번 죽는 거야. 화끈하게 미식축구 보면서 놀아. 이 기질이 무서운 거예요, 저는. 이 기질이. 그래서 제가 보면 미국과 서방과 중국이 이게 종자가 달라졌다, 완전히. 특히 코로나 대응 이런 거 보면 종자가 다르다. 종자가 달라져 버렸어요. 이 프랑스도 지금 이 백신 의무화에 대한 반대 시위가 한 번씩 하면은 뭐 10만, 20만 규모로 붙고 있잖아요. 이 서방, 미국은 권위와 권력과 제도에 대해서 매우 사납고 독립적인 개인들이 된 거예요. 그냥 서로 간에 좀 사납고 경우 따지는 거는 뭐 있을 수 있다 그래도 권위와 권력과 제도에 대해서도 원칙에 딱 도달하면 야, 그거 왜 그래? 나 안 따라. 죽기 싫으면 백신 맞는 거고 그거 내가 여러 가지 이유로 죽던 살던 백신 안 맞겠다 그러면 내 자유지. 내가 왜 그걸 다 증명하고 다녀야 되냐? 내가 왜 QR 찍고 다녀야 되냐? 내가 왜 백신 패스포트 써야 되냐? 이러고서 들이받아버리는 거예요. 권위와 권력과 제도에 대해서조차 매우 사납고 독립적인 개인입니다. 반면에 중국은 제가 보면 두 얼굴을 가진 것 같아요. 그 문화가. 두 얼굴의 괴물이에요. 강약 약강입니다. 강자 앞에 약하고 약자 앞에 강한. 권위, 권력, 제도에 대해서는 굉장히 어리석고 비겁한 양이 돼요. 그런데 저 사진에 일이 으르렁거리는 저것처럼 약자에 대해서는 사정없는 착취와 지배를 자행하는 잔인한 그런 일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일종의 카이메라죠. 그러니까 이 몸뚱아리에 대가리가 두 개가 달렸는데 하나는 양 대가리가 달려 있고 하나는 이리 대가리가 달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약자한테는 무제한적 그런 착취와 지배를 하려고 드는 이리로 나타나고 공산당이라든지 국가기관 앞에서 납작 엎드리고 양으로 나타나고 이리와 양을 다 갖고 있는 거예요. 한 몸뚱아리에서. 미국이나 서방을 보면 특히 미국 보세요. 지금 저 노는 거 보세요. 이건 뭐냐 그냥 사자야 사자. 이게 사자는 외로운 사자. 고독한 사자. 광야를 떠도는. 저거 이제 프리드리히 니체의 비유입니다. 그 비유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미국과 중국이 차원이 완전히 다른 과제를 가지고 있다. 미국은 권위, 권력, 제도에 대해서조차 매우 사납고 독립적인 개인들로 사람이 이루어져 있는 것 같다. 그럼 미국의 화두는 뭐냐면 이 사납고 고독한 사자들이 공동체를 어떻게 이룰 수 있냐. 이런 문제가 되는데 이 화두를 1880년이니까 140년 전에 정확하게 묘사한 사람이 바로 니체입니다. 니체는요,
제가 나중에 이 책 쓰려고 그러는데 니체는 예를 들어서 우리가 프로테스탄티즘 신앙이 깊으신 분들은 도덕은 신앙이죠. 또 잘은 모르지만 불교로 이렇게 하신 분들은 그 자기 성찰, 자기 수행을 하면 그게 결국 도덕, 그러니까 대자대비한 마음에 스스로 그냥 저절로 이르게 된다. 그러니까 도덕은 성찰이다. 이건 불교적 컨셉이죠. 성찰과 수행이다, 도덕은. 그 다음에 니체는 어떤 컨셉이냐면 도덕은 과학이다예요. 마르크스는 공산주의는 과학이다죠. 그래? 뭐를 분석하고 뭐를 연구한 과학이야? 아, 그거 이때까지 인류 역사를 쫙 훑어보면 인간이란 계급투쟁의 피바다 속에서 몸부림치다 쓰러져가는 욕망의 동물이라는 그런 인간의 본질이 나오는 거고, 그게 여차저차해서 문명사회를 쭉 진행하다 보니까 지금 자본주의가 됐는데, 자본주의에서는 프롤레타리아트, 무산계급이 전개하는 이 프롤레타리아트 혁명, 계급투쟁을 통하면 계급이 없는 사회가 돼버려. 즉 다시 말하자면 자본주의 사회에서 펼쳐지는 최종계급 프롤레타리아트가 진행하는 최종계급투쟁, Ultimate Class Struggle, 프롤레타리아트 혁명을 통해서 계급 없는 사회에 도달할 수 있어. 우리는 이것을 어떤 예를 들어서 신념의 체계라든지 혹은 우리는 이것을 요망사항으로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야. 우리는 백일몽으로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야. 인류 역사를 쫙 보니까 그것이 과학이고 법칙이라는 걸 우리가 발견했어. 그래서 얘들은 공산주의는 과학이다예요. 그래서 과학적 공산주의입니다. 이 니체는요,